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거래자들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양봉, 음봉 자매가 돌아왔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알차게 준비할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그래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녁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한숨 돌리시면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좋은 이야기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장 초반에 2차전지 관련주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집중되면서 증시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정부가 경제 폐쇄를 막기 위해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 막판에 유입되면서 시장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0.03% 소폭 상승해서 2,33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각각 550억대와 2,800억대 매도했고요.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반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개인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저가 매수 유입하면서 시장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방향성을 잡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843포인트에 머무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매수세에 나섰습니다. IT 업종과 함께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매수세 보이면서 114억 원대 매수 우위로 거래 마쳤고요. 개인들은 9거래일 연속 매수, 기관은 9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살펴보시죠. 네, 환율은 전일 대비 2원 이상 하락 출발했지만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달러 역시 강세를 보임에 따라 환율도 낙폭을 줄였습니다. 오늘 종가 1,164원대에서 형성됐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1,2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41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피오 골드 토큰은 어제 폭등세를 이어받아서 오늘 2,000원을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12% 가까이 올려 세우고 있고요. 오비세고 역시 9.1% 상승해서 3,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어드란을 제외하고 모든 코인들이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라이트코인이 1.6%가량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에어드란은 3.46% 하락해서 169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장이었다고 맞아요.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2부의 첫 번째 코너 상 맞은 것처럼 이제 돌아왔습니다. 상 맞은 것처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으면, 많은 분들이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갖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맞아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만든 코너니까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총 4개의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유성기업과 텔콘 RF제약, 모트렉스와 세로닉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0의 종목들입니다. 네, 2개씩 저희 위원님들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낮에 방송을 할 때 되게 익숙하게 들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처음 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박원재 위원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성기업이랑 텔콘 RF제약 봐주시죠? 네. 아마 오늘 상한가, 요새 상한가 종목이 제법들 나오고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좀 뜬금없이 나오는 상한가가 많습니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서 내연기관의 피스톤 링, 실린더 라이더 이런 거를 하는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당연히 요새 상한가 종목 특징이 시총 100억대, 몇백억대 종목들을 많이 띄워요. 수급으로 만지기 좋다는 거죠. 시총 631억이니까 만지기 좋았고요. 저평가예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동안 업력이 좋아서 유보율 충분히 쌓였고 자본 총계가 3천억인데 시총이 600억이니까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자본금 130억대 돼 있고 다만 이제 자동차 기업은
특히나 내연기관은 전기차 시대가 도래되면 이게 이제 사라질 섹터예요. 그래서 이게 성장성을 가미해서 오늘 상한가 쳤다 해서 쭉쭉 뻗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시장에 지금 굉장히 저평가 종목이 많은데 안 가는 기업이 많아요. 네. 유성기업은 뭐 자산 가치로만 보면 PBR 0.23에 퍼가 3배수 이러니까 정말 매력적이네요. 여기서 뭐 따블이 올라도 비싸다 이러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의 앞날, 특히 내연기관의 피스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점점 줄어드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어떤 업황을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생각해야 돼요. 수급을 보면은 오늘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종목별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은 열심히 팔고 개인이 샀어요. 전형적으로 개인만 이렇게 만진다는 거죠, 이 수급을. 그래서 이건 내일 시가를 보고 봐야 되겠지만 네. 글쎄요, 오늘 잔량을 쌓고 이래서 내일까지 시세 탄력이 이어지긴 하겠지만 뭐 이제부터 싸니까 사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텔콘 RF 제약입니다. 네. 텔콘 RF 제약은 참 대단한 기업이에요. 비보존이라는 기업이 있죠. 네. 아마 그 장외에서 이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비마약성 진통제.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가 굉장히 남용돼서 굉장히 사망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마약성 진통제가 있으면은 이거 굉장히 핫한 이슈예요. 아마 이두현 박사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좋은 연구 개발 자료를 갖고 와서 국내에 아마 이제 왔을 텐데 이게 처음에 이제 백도어로 들어온 게 이제 텔콘이에요. 지금은 텔콘 RF 제약이 들어있는데 텔콘이라는 통신업체에 지분 스와핑을 하면서 여기에 여러 회사가 맞붙습니다. 뭐 KPM 테크도 붙고 그 다음에 뭐 줄줄이 뭐 S맥, 루미마이크로 굉장히 여러 회사가 지분 스와핑을 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한번 파봤는데 제가 기업금융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분 관계에 대해서 좀 아는데도 네. 파면 팔수록 오리무중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급으로 해서 몇 번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주식이 어떻게 갈지 저는 판단이 안 쓰고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성기업과 텔콘 RF 제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만약에 뭐 상한가를 뭐 따라잡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게 위원님께서 약간의 힌트를 드린 것 같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상한가 도달한 종목들 모트렉스와 세로닉스도 우리 정 의원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한가가 갔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차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왜 웃으세요?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네. 장대 양봉, 화살표, 네. 상한가죠. 네. 그렇게 나온 종목치고 안 이뻐 보이는 기업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세로닉스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지금 이게 LNF 쪽에 이슈가 좀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모회사로 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웃긴 거는 LNF는 많이 빠졌는데 세로닉스가 그러니까요.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한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뭐 별 볼 일은 없어요. 재무 구조는 좀 상당히 괜찮고. 그러면 이제 LNF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뭐 지분법 평가이든 뭐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재밌는 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주주 현황을 보게 되면 허재용 외 12인으로 돼 있어요. 네. 이게 LG가를 좀 보게 되면 보통 성별로 보면 구씨와 허씨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허씨는 이제 GS 계열 쪽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 네. 어찌됐든 LG가 LG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그러면 보통 엮일 수 있는 게 2차전지 쪽이다 하게 되면 LG화학이랑 연결이 되고 또 다른 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인데 세로닉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이건 따라 들어갈 그럴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평가 이슈, LNF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사실 그 차트 하나를 더 보여드리는데 이 신성델타테크도 LG 쪽에 연계가 돼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지금 대주주로 보게 되면 이것도 구본상 외팔인이에요. 그래 이게 대기업과의 그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쪽과 연계돼 있는 쪽은 좀 밀어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따져 볼 필요성은 있다. 근데 이제 신성델타테크도 저평가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LG화학이랑 이슈가 되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 세로닉스 같은 경우도 안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올랐던 상황에서 이번에 좀 튄 거란 말이에요. 네. 튄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네. 뭐 7,000원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따라 들어가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근데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건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사주까지 포함해서 보게 되면 830만 주거든요. 유통 물량 410만 주예요. 410만 주인데 오늘 터진 거는 620만 주. 살 사람 다 샀고 팔 사람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손바뀜이 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더 크게 가려면 내일장에 갭 상승을 엄청나게 해야 될 거예요. 한 10%, 15%, 20% 이상. 그냥 가장 좋은 건 점으로 날리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인데 이 기업은 점으로 날아간 적이 없어요. 너무 좀 종목의 흐름들을 좀 보면 오늘 시가에 이렇게 갭상한 거는 어떻게? 오늘 그러니까 25% 갭상승 출발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아예 그냥 내일 말아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연속성이 있게 나오고 거래량은 급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냥 권해드리고 싶은 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내일 시초가의 갭이 왕창 뜨면 한 3분의 1 정도는 정리해놓고 나머지만 좀 가져가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고요. 신규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리수를 좀 두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트렉스예요. 모트렉스도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했는데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다 움직였어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그중에서 뭐 칩스앤미디어나 텔레칩스나 더미동이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이런 기업들도 상한가를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었고 네. 모트렉스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내일도 마찬가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내일 갭이 많이 떠야 돼요. 근데 이제 내일 한 차례 더 상승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매물대에 들어가거든요. 매물대에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내일 이 매물대 6,000원대 중반 한 6,500원짜리 때까지의 매물을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이게 장악을 하느냐 이게 관건일 될 것 같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일 정도 목요일이고 시세 차이 오늘 대량 거래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인데 내일 정도면은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 이 테슬라 쪽의 언급에 의해서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일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보유자의 좀 영역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뭐 수급적으로 투신 천주 들어왔어, 뭐 기관 쪽 들어왔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챙기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차트에다가 뭐 대주주 현황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까지 포함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챙겨가시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또 코스피 상승 종목들도 함께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보시죠. 오늘의 코스피 상승 종목입니다. 신풍재지 28% 가까이 오르면서 상한가에 시도했고요. 유니퀘스트가 12%, 유엔젤이 11% 상승했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박원재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작년 추석 이맘때쯤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이렇게 추석 앞두고는 추석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이런 종목들, 그런 이슈 때문에 움직인 종목들이 많았던가요, 위원님? 택배 관련해서.
기억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 오늘 혹시나 코스피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 신풍제지가 혹시 신풍제약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매수하신 관계없어요. 분들이 관계 없나요? 근데 시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게 관련 있는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얘기를 네.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시장이고,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심지어는 옛날 그 2000년도 IT 버블 때에는 네. 택자 들어가면 무조건 다 상한가를 치니까 IT가 아닌데 회사 이름이 택이었어요. 그래도 그거 상한가 가요. 거의 비트코인이네요. 네, 그래서 네. 그만큼 시장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네.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상승했던 종목들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신풍제약이랑 이름이 비슷한 신풍제지부터 봐주시죠. 그래서 오른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신풍제지가 이제 오늘 제법 많이 올랐어요. 네. 아마 백판지 뭐 제지주 이런 거 하는데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창제지의 백판지 부분을 매각했다는 이슈가 좀 있었고요. 제지주가 굉장히 저평가예요. 이렇게 돈을 똑같이 버는데 제지주는 이상하게 시장에서 안 쳐줘요. 성장이 없다. 뭐 이래가지고 그 택배 물량이 그렇게 늘어나고 골판지 수요가 그렇게 많은데도 요새 신대양제지나 뭐 아세아제지 이런 거 보면은 조용하잖아요. 아주 뭐 같이 돈을 버는데 그 한샘하고 돈 똑같이 벌거든요. 네. 시가총액이 10배 차이가 나요. 그게 시장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신풍제지는 뭐 싸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PBR 0.7, 뭐 퍼는 한 3배 되니까 지금 제지주는 다 퍼가 3, 4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평가 받는데 지금 움직이는 거는 아마 한창제지 매각건과 신풍제약 뭐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수급으로 보면 근데 이제 오늘 기관이 많이 샀어요. 보험, 투신, 기타 법인, 사모펀드. 이 수급에서 핵심이 보험과 투신과 사모펀드입니다. 그 3개의 수급의 핵심이 다 10만 주씩 샀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1000만 주 거래되는데 요건 내일 한 번 더 시세가 날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일 아침 시세를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단기 종목을 잘 안 봐서 저는 잘 대응 방법을 잘 모르고 아마 저희 서울경제의 단기 대응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아마 그쪽 방 들어가셔서 보면 신풍제지가 내일 다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유니퀘스트라는 종목이 이제 오늘 또 28%, 12% 올랐군요. 12% 올랐는데 유니퀘스트는 그냥 뭐 소소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솔루션 제공하는데 유통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다거나 뭐 이 기업이 성장성이 높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그 매출 나와봐야 영업이익률이 그냥 뭐 겨우 먹고 살 정도 2, 3% 이렇습니다. 뭐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회사가 움직이는 건 자회사 이슈 같아요. 자회사를 똘똘한 놈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드림텍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요. 또 이제 그 PLK라는 그런 회사, 또 AI 매트릭스라는 회사, 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특히 드림텍이 이제 지문인식 솔루션 뭐 이런 거를 하고 자회사 아다스도 연결돼 있는데 코로나까지 연결돼 가지고 요새 주가 등락이 굉장히 좋아요. 이 유니캐스트를 보려면 드림텍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결국 네. 드림텍이니까. 드림텍을 한번 볼게요. 요새 드림텍이 많이 올랐습니다. 5,000원 하던 게 이제 16,000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회사니까 이 영향으로 유니캐스트가 이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모양으로 보면 견조하게 이제 받칠 자리 받쳐가면서 오늘도 잘 만들어 놨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업 베이스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급으로 나오는 이런 기업 나오면 저는 분석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석할 수가 없어요. 기업 분석으로는.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이 2,600억이면은 기본적으로 유통회사니까 뭐 260억은 벌어야 되는데 재무추이를 한번 볼게요. 260억 번 적이 있나?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저 적당히 매출 나오고
영업이익률 한 자릿수에 그저 50억에서 100억 이렇게 움직이니까 지금의 시가총액은 자회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자회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는 잘 모르니까 아마 기술적 대응하시는 분들이 저마다의 그 기법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이 유엔젤이에요. 유엔젤은 아마 디지털 뉴딜 이렇게 수혜받는 것 같아요. 영상회의 실시간 생성 기술을 한다. 이런 기술을 하는데 아마 디지털 뉴딜은 사업비 투하에서 뭐 이렇게 좀 내려가겠지요. 결국 스몰 캡 이렇게 작은 기업 단에 이런 걸 늘려줘야 되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500억대에서 600억대 넘나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매출이 미미했어요. 300억, 뭐 200억 이렇게 하고 영업이익도 안 나왔는데 결국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얼마나 수혜를 받을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모양을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충분히 매력 있어 보이고요. 긴 봉으로 봐도 저 위에 6,000원까지 보이는 게 있어요. 수급으로 가는 거니까 이번 차트 봉 모양으로 봤을 때 아마 트라이는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번 기술적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에서 상승했던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상승했던 종목들도 봐야겠죠?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에서 상승했던 오늘의 종목들입니다. 한국패키지 24.7%, 라닉스 19.47%, 루미마이크로 15.74% 강세를 띄웠습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저희가 만나볼 텐데 세 종목이 다 이슈가 있더라고요. 한국 패키지는 또 정치 테마 관련주고 루미마이크로는 텔콘 RF 같이 비버전과 또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목 좀 봐주시겠어요? 예. 한국 패키지가 24%대 상승을 했어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계단식 상승으로 좀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플라스틱 용기 폐기물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인맥으로 좀 엮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재료와 이슈를 좀 만들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전형적인 좀 패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그나마 좀 이 회사의 모양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고점 자리대가 5,580원 자리대인데 거래량 자체는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거는 뭐 기본적이든 볼만한 그런 기업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을 놓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장대 양봉을 한번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음봉에 2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의 좀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3,300원에서 4,800원, 4,900원짜리까지 했었으니까 그러면 약 한 5,600원짜리 때 5,600원에서 5,700원짜리 때까지는 목표치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상으로 출발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챙겨가면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얼추 이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도달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라닉스예요. 라닉스 같은 경우도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엮이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던 기업이에요. 작년에 딱 1년 정도 됐네요. 상장을 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여전히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이 고점권역에서의 저항 자리대를 아직까지 뚫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내일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따라 들어가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내일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본다라면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것도 좀 챙기면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에 루미마이크로예요.
루미마이크로 이게 또 LED 쪽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참 그다지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이 회사. 한탕 지대로 해먹으려고 했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올려놓고서 힘겹게 버티다가 다시 움직였는데 이거 모양새도 뭐 어떤 이슈나 재료를 붙여가지고 튀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주의 부분들 한번 보세요. 볼티아 외 1인, 니케이 3호 조합, 푸른 1호 조합, 디셈버 1호 조합, 1,500만 주, 1,370만 주, 1,000만 주, 거의 4,000만 주. 요거 털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총합 4,000만 주. 그냥 이건 제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 의견이고요. 왜냐면 최종 변동일이 2월 달이에요. 올해 2월 달. 대주주 볼티아 왜 1회 M&A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6월 달이고요. 조합에 있던 거는 다 2월 달, 1월 달이에요. 그러면 2월 달 요때가 될 거고요. 6월 달 요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위로 올려나가야 해먹을 수가 있을 거고 주식으로 전환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아마 낮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요거 조합의 이 물량들을 털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럼 뭔가 재료나 이슈를 붙여서 이렇게 올리고 싶어 하겠죠. 그래 조합 물량 떨어내고 조합 해산을 하겠죠. 그럼 뭔가 재료와 이슈를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좋은가? 희망적인 건 뭐가 있을까? 뭘로 움직일까? 부실을 다 떨어냈다라는 거? 부실을 다 떨어내서 턴어라운드로 좀 만들어 놓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거 이외에는 아직까지 볼 게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종목은 조합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재료와 이슈를 붙여서 흐름을 만들겠구나. 그러면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저 조합, 세 개의 조합은 분명히 털고 나갈 거다. 이거 전부 다 개인 투자자한테 떠넘기거나 블록들로 넘기거나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을 낼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이 장대 양봉의 저가를 기준으로 1,550원 고 리스크 관리자를 잡고 본다라면 모르겠지만 대응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자세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하락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하락 종목입니다. 사마 알미늄이 12%가량 하락했고요. 진환생명과학이 9.2%, 두산중공업이 4.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가려고 하는데 하락 종목 3가지 중에 어떤 종목 좀 봐주실까요? 하나만 하면 돼요? 네, 하나요. 저 3가지 다 보고 있었잖아요. 아이고. 꼭 이렇게 숙제를 준비하면 검사 안 하는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요, 저 이 하락 종목에 있어서는 솔직히 상승 종목은 네. 다 누구나 해피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다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해도 되지만 이 하나만 하자면. 이 하락 종목에 있어서는 다 손실 권역이 있는 분들이니까 세밀하게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포장한다고요? 어쩔 수 없이 두산중공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자, 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두산그룹주들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산이 구조조정을 막 하고 있어요. 채권단 수용 들어줬고 빌딩 매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매각하고 그러면서 다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나중에 두산중공업이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 차례 시세의 흐름들이 나왔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유상증자를 때렸어요.
그럼 두산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건 좀 긴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이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신재생 쪽에 있어서의 사업을 영위를 할 거고 그쪽으로 아마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산중공업에 있어서의 매수 타이밍을 한 번쯤은 잡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그렇게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과거에 상승을 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대를 보게 되면 연기금 보세요. 연기금. 이 8월 달부터 매수했던 이 단가, 이 매수에 대한 물량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냥 8월 7일 날 기준으로 해서 한번 따져볼게요. 8월 7일 날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연기금의 물량이 55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 매도에 대한 물량도 거의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두산중공업에 있어서 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12,000원 이하? 최대한 61선에 근접해서 매수를 일부 좀 해보고 저는 유상증자를 한번 참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 이거 단기적으로 뭐 하려고 하면은 저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다만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투자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회사가 턴어라운드가 되고 구조적인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제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2,000원 이하 가급적이면 11,000원 뭐 그 정도 때 좀 더 눌리면 그때 조금씩 매수를 해서 전 유상증자를 한 번쯤은 받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전략이고 만약에 고가권역에 매수를 했다라면 버티고 유증 받으세요. 전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두산그룹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이슈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턴어라운드를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코스닥 하락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입니다. 상신 EDP 11.6% 떨어졌고요. 나라 M&D가 10%, 상지카일륨이 7.7% 하락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나라 M&D 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음봉이 나와 좋네요. 2차 전지 관련주예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는 오늘 나라 M&D뿐만 아니라 전 종목이 똑같은 모습이죠. 네. 나라 M&D는 세상이 자꾸 이제 양지가 음지가 양지 이런 기업이에요. LG전자의 금형공장이 스피노프 돼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팩을 공급을 해요. 이게 사출업체인데 네. 갑자기 2차 전지 배터리 팩을 공급한다니까 요새 2차 전지랑 엮이면 시세가 좋죠. 그래서 이제 점프하는데 이 탄력으로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가 살아나면. 지금까지 업황을 보면은 이게 뭐 성장성이 없어서 맨 그만합니다. 10몇 년 동안 그냥 그만한 매출에 그만한 수익, 100억이 안 되는 수익을 얻었어요. 오늘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로 편입되면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다 프리미엄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 들어서 갑자기 매출단이 늘어나면서 이익단이 이제 볼륨이 달라지니까 이게 소위 얘기하는 턴어라운드 초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여기서 뭐 죽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5일선을 딛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갈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14,000원이 결국은 목표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갖고 계신 분은 그냥 좀 버티셔야 될 것 같고요. 새로 뭐 접근한다 하시는 분은 뭐 굳이 이게 1순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은 여기서 죽지 않고 한 번 더 리바운딩은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그렇다면 상 맞은 것처럼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드디어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이름과 또 네. 차트 분석, 이제 자세한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는 슬기로운 주식 생활입니다. 네. 그 전에 지난 종목들 리뷰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들었던 종목이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미루다가 소비재 관련한 종목을 가져오셨었어요. 삼양식품 가지고 오셨었는데 리뷰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방어적인 개념으로 갖고 왔는데 방어가 안 됐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의외예요. 농심하고 삼양식품하고 이런 종목은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서 지수가 빠져도 여간해서는 안 밀릴 걸로 봤는데 지금 시장의 특징이 언택과 컨택이 좀 교차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올랐는데 네. 식품 쪽은 오르지 않았어요. HMR로 해서 수출 잘 되고 있고 실적 좋은데 121선 깨고 그냥 쭉쭉 내려와서 주봉으로 오늘 딱 60주봉을 걸쳤어요. 결국 마지막 내려갈 수 있는 선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종목을 여기서 매도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가격 전가가 가능한 게 식품 업체입니다. 사실 국내에 장기 투자하기 어려운 게 아주 좋은 소비재 종목이 있으면 장기 투자하기가 편한데 국내에는 그렇게 좋은 소비재 업종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삼양식품은 어쨌든 소비재 중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대에 유지되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이제 축적 다 돼 있고 대주주 이슈만 좀 없으면은 참 좋은 기업인데 어쨌든 갖고 가는 걸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손절가 타치는 안 됐으니까 갖고 가는 걸로 하시고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삼양식품 같은 경우 시장이 조금 밀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시장만큼 밀린 건데 네. 개인적으로는 아주 의외예요. 그러니까요. 위원님도 좀 깜짝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삼양식품 손절가 터치는 안 했으니까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러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리뷰도 해드린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정재훈 위원님의 지난주 공략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이었잖아요. 효성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아요. 매수가가 7만 원에서 7만 7천 원 사이였는데 현재 7만 2천 원 정도의 종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밴드를 상당히 크게 잡아드렸죠. 일부러 그러신 거죠? 그렇죠.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모든 건 계획대로. 그렇죠. 좋네요. 뜻대로 다 되고 있어요. 효성 좀 말씀드렸던 게 이게 그 이슈로 움직였었어요.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움직였던 그런 사항들이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변동성도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밴드폭을 좀 크게 잡아드렸어요. 7만 원까지 이렇게 러프하게 좀 잡아드렸는데 10% 밴드를 해드렸는데 한 주 동안에 10%가 넘게 빠졌어요. 어떻게 따져보면. 좀, 네. 네, 많이 하락했던 비웃는 거죠 지금.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획에 있던 건데. 아니에요. 어. 있죠. 다 계획대로 되고 수요일 있어요. 날 이게 종가가 77,200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77,000원부터 7만 원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고 손절 가격을 65,0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종목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74,000원 이하권역으로 단가가 있다라면 그냥 뭐 추가 매수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매수를 했는데 그 정도 단가라고 한다라면 일단은 보유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효성이 배당을 보면 배당 수익률만 작년에 6.3%였었어요. 이게 2019년도에 6.32%, 그다음에 2018년도가 10% 네. 이렇게 배당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실적은 조금 주춤하겠죠. 그래도 6%대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은 보유를 해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잠깐 좀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이에요. 바닥권역이고 좀 이 이슈로 인해서 윗꼬리가 길게 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6자리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는 뭐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고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 의원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 정말 잘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효성 목표가 10만 원이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대한 멘탈 관리까지 여러분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위원님께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슬기로운 주식 생활 종목들을 공개를 해야겠죠. 오늘의 주인공들은 어떤 종목들일지 일단 박원재 위원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종목명이 뭘까요? 영문으로 돼 있어요. GST라고. 네. 글로벌리 스탠다드 뭐 이렇게 나가는 회사인데 반도체 장비 업체예요. 반도체 장비 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챔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러버라고 이제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 유해가스가 요새 또 극한 환경에 하다 보니까 이 교체를 자주 해야 돼요. 자주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필수 이제 소모품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매출단이나 이렇게 보면은 기업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볼게요. 항상 기업을 볼 때는 이 가격의 위치와 지금 주가의 위치를 같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로 돼 있냐면 1,50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네. 그런데 작년에 굉장히 좀 어려웠다가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연간 베이스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FM 가이드를 이렇게 연간으로 누르면 이제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종목 같으면은 증권사 리포트 낸 거를 평균해서 이 FM 가이드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숫자를 보면은 이제 작년에 1,6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200억이었는데 올해 2,000억 매출에 367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300억 이렇게 나와요.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오. 싸 보이죠? 네. 근데 내년을 보니까 2,670억에 영업이익이 485억, 당기순이익이 400억이 나온대요.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싸 보이죠? 네. 네. 그래서 기업은 항상 숫자를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기업은 일단 이게 보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이라는 건 미래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변수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이 여러 가지 기업 미래에 대한 노출에서 그래도 나를 방어해 주는 건 이 FM 가이드에 나오는 숫자는 그냥 막 임의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거를 커버하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을 방문하면서 이제 담당자한테 매출은 어때요? 거래처는 어때요? 그래갖고 이제 다 테이크 다운을 해서 네. 수시로 통화하면서 나 대신 이제 이걸 애널이 안 해주면 내가 가서 직접 해야 되는데 애널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기업 탐방 이런 거 잘 많이 안 다니고 예전에 기업 금융할 때는 뭐 매일 기업 가서 하는 게 일이었는데 네. 이거 딱 보고 그냥 짐작하면 돼요. 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업황 보고 영 궁금하면 주담 통화하고 그래서 이 숫자가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만약에 이 숫자가 나온다면 지금 주가는 정말 싼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는 투자해 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투자자가 할 일은 분석을 끝내놓고는 투자해 놓고 이게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보면 업황 따라서 어려울 때는 많이 빠졌고 이제 돌아오는데 반도체 투자는 올해도 열심히 했고 내년에도 이제 줄이지 않고 계속 할 예정이에요. 계속 낸드 고단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소박하게 잡아드릴게요. 22,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짜배기 종목 소개를 해드린 것 같네요. 이제 몸집에 비해 돈을 정말 잘 버는 기업이다.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4,000원 잡아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 정재훈 위원님의 추석상 차리기 종목 어떤 걸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아, 지금 얘기하라고요? 네, 네. 당연하죠. 첫 시간에 갖고 왔던 종목이에요. ICD요. ICD입니다.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할게요. 숫자 봅시다. 숫자. 좋아요. 실적, 연간 실적. 2015년도 영업이익 11억부터 시작합니다. 16년도 160억, 17년도 369억, 18년도 397억, 19년도 143억이에요. 올해 예상치 649억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죠. 네. 그럼 별도 연결 분기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분기별로. 실적을 보게 되면 2분기 때 실적이 원래 이게 156억이 나왔는데요. 원래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올 거였었어요. 근데 이게 3분기로 이연됐어요. 중국 쪽의 장비 부분들이 좀 이연되면서 3분기 때 잡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출액 부분들에 있어서 한 18% 정도 마진율을 좀 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26억 아마 이거 226억 넘어설 겁니다. 그 부분들 나오게 되면 분기 일단 최대 실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연간 기준으로 봐도 최대 실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LG 쪽에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할 거다라고 얘기 나왔을 거예요. 그죠? LG 투자하죠. 그 내년도입니다. 삼성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대면적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이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은 머뭇거릴 틈이 없습니다. QD 쪽 해야 될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A5 공장하는 거 내년도 1분기 때 다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중소형 쪽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애플 쪽에 있어서 폴더블 쪽의 패널 요거를 좀 했죠. 샘플들을 만약에 지금 빠르게 된다라면 애플도 내년에 폴더블 쪽의 출시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중소형 쪽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야 돼요. 설비 투자를.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애플 쪽에 독점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삼성은 LG 그 중소형 쪽과 대형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를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이 ICD가 왜 그러냐? LG, 삼성, 중국 다수예요. 일본까지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증착기 부분들에 있어서 일본 캐논 도끼 쪽에 함께 들어가요. 일부 물류 장비를 만든단 말이에요. ICD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과 삼성, LG 쪽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중소형은 중소형뿐만 다 들어가고 QD 쪽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실적은 아마 올해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 사상 최고 실적에 내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인데 밸류를 보게 되면 PER 5배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요. 그러면 사야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첫째 주에 가지고 오신 종목을 오늘 또 들고 오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ICD 매수가 15,500원에서 16,400원, 목표가 2만 원이니까 여러분들 이 점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위원님들의 내일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뭐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계속 횡보 정도로 보면서 섹터 순환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관심입니다. 특히 오늘 2차 전지 기능봉이 내일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체크하면서 한번 내일장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위원님, 내일장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사실 손가락 빠세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순환매는 좀 나올 거예요. 단기 바닥 권역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반등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 반등이 나오게 될 거니까 여기서 고점 권역에 조금 손실 권역이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여 놓으세요. 한번 여기서 외바닥으로 움직이지는 못할 거거든요. 한번 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 좀 줄여놨다가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으니까 꼭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전략과 오늘의 슬기로운 주식생활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오늘도 이렇게 2시간 꽉 채워주신 저희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요.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곧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